자, 검찰개혁의 필요성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 그렇게 다른 분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근데 방향은 네. 민주당의 법안은 상당히 위헌적이고 오히려 검찰개혁 네.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필요성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사안들이 교수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현 정권의 비리를 무마하는 데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일단 그러면 이렇게 출발할까요? 검찰개혁의 필요성 인정하시는가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시는지를 저한테 정확하게 집어서 물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검찰개혁의 필요성 인정하시면 차 교수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이 하나요? 민주당의 방향이 틀렸다는 예,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떤 저는 건가요? 민주당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그렇다 하고 본인은 어떻게 그럼 개혁이 돼야 될지 생각하시나요? 검찰의 그런 지금 특검의 수사하는 식의 그런 먼지털이식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교수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아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필요성을 왜 느끼냐와 관련해서요.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혹은 특수부 검사 당시 혹은 한동훈 검사 당시 그리고 뭐 사법농단, 국정농단 그런 수사의 잘못된 점이 지금 무죄 판결로 지금 다 나오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나 그렇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현실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 김종민 변호사님처럼 만약 직접 수사권 다 없애고 혹은 유럽 대륙처럼 수사 지휘권만 남겨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사 지휘권도 없애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리고 검소 완박까지 하면서 그걸 아주 공수처까지 설립을 했는데 공수처의 실패는 인정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수사기관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편향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진짜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 해산 제소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반드시 심의해야 됩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해산할 때 해산 청구할 때 심의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해산 사유가 없어도 심의해야 되냐고요? 아니죠. 또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좀 집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헌법에 사면 복권, 사면 가면 복권이 있는데 항상 해야 됩니까?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죠. 검찰총장 역시 심의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심의를. 검찰총장이 반드시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필수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이고 그게 지금 사안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국가기관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사면 복권은 그 사안이 제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고 헌법 밖의 통설입니다. 교수님, 지금 의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많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인 것뿐이지 검찰을 만들어서 총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은 그러면 폐지도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도 검찰청을 전제한 겁니다. 그거는 교수님의 그거야말로 의원님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보고 헌법 밖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김용민 의원님과도 잠깐 우리 차진아 교수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 명칭 바꾸는 그 자체가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서 바꾸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같은 기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시를 하면서 헌법에서 대통령
국회 이렇게 명시한 것을 총통 인민회의 이렇게 법률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예시를 드셨어요. 또 감사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수님께서는 이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기관의 법적 정의, 그 개념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이걸 헌법기관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히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력 분립의 그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좁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감사원이 헌법의 설치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넓게 보게 된다면 검찰총장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관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회위원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출석해서 어쩌고 발언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의 위원회도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봐서 권한쟁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중앙행정관서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관서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인이 예를 든 국회나 또는 대통령, 심지어 감사원 이런 독립성이 명시된 그런 기관과 공직자로서의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의 이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법률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또 그것이 다르고요. 예. 아마 이 법률을 다루는 모든 분들의 대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근데 질문을 저기 드리는 위원장님 것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까 됐습니다. 위원회 같은 네. 경우에는 의원하고 다르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을 말씀드린 아니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말씀드린 됐습니다. 겁니다. 위원회 뭐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네. 위원장님의 의견을 강요하실 권리는 없다고 강요하지 봅니다. 않습니다. 네, 이 진술에 대해서 의문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의견이기 때문입니다.